안녕하세요.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박신혜 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협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는 매해 강원도 과학문화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늘은 2023년 제1차 강원도 과학문화협의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강원도 과학문화협의회는 다양한 유관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과학문화 활성화 전략 마련과 강원 과학문화거점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특별자치도시대 강원도민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미래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주제로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성과 영상 시청, 특별 강연, 제1차 과학문화협의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 협의회는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원도 바이오헬스과 정경민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림대학교 고영훈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원대학교 이주용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주국제법률사무소 김용진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원도 자연생태과 최도남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봄내 미디어 협동조합 김동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교육청 미래체육 특수교육과 설경진 장학사님께서는 곧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좌장 역할을 해주실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박상윤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회사입니다.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박상용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센터장 박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 저희 과학문화협의회에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3년 차 들어서는데 사실은 이제 계속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 낀 모습들만 뵀었는데 이제 대부분 마스크 이제 안 쓰고 이러시니까 이제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3년 동안 한국과학창의재단이랑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바이오헬스과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문화 향유를 통해서 강원도 과학문화 저변학대나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변학대를 위해서 정책 수립부터 도민대상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개발하던가 이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거와 같이 이제 연동을 시켜서 강원도민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이제 힘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협의에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이제 정경민 주무관님이랑 그리고 원래는 이제 과장님 전인성 과장님이랑 다 오시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일이 생기셔가지고 참석이 좀 어려워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림대학교 고용윤 교수님이나 강원대학교 이주영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미주국제법률사무소 김용진 변호사님, 그리고 강원도 자연생태과 최도원 박사님, 그리고 봄내 대통조합 김동규 대표님 등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가 올 한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거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내방해 주신 오늘 전문가분들께서는 같이 이제 심도 깊게 좀 말씀을 같이 이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원내에서만 그간에 계속 해왔었는데 여기 이제 소담스퀘어에서 이제 지난번에 회의를 하러 왔다가 좀 굉장히 느낌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강원도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곳으로 장소를 좀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연구원을 좀 벗어나 가지고
이제 도내 이제 과학과 문화가 같이 좀 향유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찾아서 계속 이제 좀 같이 이제 그런 공간에서 논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023년 강원 과학문화 거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관심처럼 계속 이제 좋은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그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상훈 센터장님의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원과학문화 거점센터의 성과 영상 신청이 있겠습니다.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는 2021년 1차 연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2차 사업연도에 강원도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과학문화 향유 기회 및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가 강원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미래 인적자원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기본 사업은 4개 과제로 강원도 과학문화 브랜드 발굴 및 활성화 방안, 강원도 과학문화 향유도 및 만족도 조사 분석, 강원도 과학문화협의회 구성 운영, 강원도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포럼 운영. 관리 사업은 2개 과제로 우리 지역 과학문화 동아리 형성 지원, 민간 참여 중심 과학문화 활동 지원. 그리고 특화 사업은 8개 과제로 강원도 지역 과학대 축전 개최, 강원과학기술대상 및 미래과학자상 운영, 찾아가는 과학체험교실 운영, 온라인 강원도 과학기술문화 강연 운영, 중장년층 시민참여 중심 과학문화 특화 활동 운영, 범국민 과학문화 저변 확대, 참여 중심 지역 특화, 지구 과학 프로그램 운영, 과학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우리 강원센터가 꾸준히 관리하고 참여기관이 협력한 결과 기본 관리, 특화 사업 모두 목표를 100% 달성했고 특화 사업에서는 8개 과제 중 7개 과제가 목표치를 넘어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군에 펼친 사업의 수혜 대상으로는 철원, 속초, 평창, 정선, 태백, 삼척 등 상대적으로 과학문화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집중 지원했고 이번 해에는 지난해에 지원하지 못한 화천, 인제를 포함하여 영월, 고성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 지원을 유지해 강원도 과학문화 확산을 2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요청에 따라 춘천, 원주, 강릉 등에도 수혜 대상을 늘려 전체적으로는 지역 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본격적으로 다시 열린 제7회 강원과학기술 대축전에는 약 1만 명의 도민들이 모여 다양한 행사와 과학체험을 통해 한층 높아진 강원도의 과학문화를 즐겼습니다. 우리 센터는 이 행사의 핵심적인 참여기관으로서 홍보를 담당해 협력기관인 교육청을 통한 홍보와 지역 지상파 방송사 TV 광고 송출, 지역 일간지 지명 광고 게재 등을 수행했습니다. 축전 내에서는 센터의 홍보 부스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 VR버스, CSR 시범사업과 연계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축전을 통한 도민들의 과학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이루었고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신선한 기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막식 중에는 바이오 등 강원도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에게 수여되는 강원과학기술대상과 미래과학 꿈나무에게 주어지는 미래과학자상 시상식도 치러져 강원과학 커뮤니티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상식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상자들의 꿈과 도전을 담은 우리가 강원의 미래과학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강원 과학기술 화이팅!
수상자들이 참여한 강원과학 퀴즈 원정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전국 유일의 지역과학문화 커뮤니티 온라인 채널인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의 강원미래과학TV에 올려 강원과학 커뮤니티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특히 기본 사업 중 2022년 강원도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포럼에서는 도내외 과학기술문화 분야 단체장 등 주요 전문가를 중심으로 강원도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고, 관리사업 중 민간 참여 중심 과학문화 활동 지원에서는 도내 기관 단체의 재능 기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화사업 중에서는 중장년층 시민참여 중심 과학문화 특화활동 운영을 통해 과학문화 수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중장년층 시민을 대상으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가 운영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향유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항목인 향유도 내의 세부 조사 내용에 해당하는 관심도와 이해도 모두 1차 사업연도에 비해 2차 사업연도에 10% 이상 상향된 지표를 보였습니다. 또한 2차 사업연도에 처음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인지도와 이해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지역별로 다소 편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지도, 이해도 모두 성별 구분 없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상의 향유도 분석과 인지도, 이해도 등 세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지역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강원센터는 새롭게 출발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춰 강원도만의 특별한 과학문화를 만들고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강원도 과학문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영상과 같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난 한 해에도 많은 도움 주신 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이승우 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과학문화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이승우 팀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이 시간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강원과학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순서로는 과학문화의 개념,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우수 과학문화 확산 사례를 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문화와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문화의 개념인데요. 과학문화의 정의는 일단은 그 2002년에 제1회 과학문화학술회의에서 얘기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합리적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적 가치나 교양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의적 의미에서는 그런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법률, 제도, 정책, 행정 및 가치관 등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문화라는 개념 자체는 유럽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좀 많이 과학 대중화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전 이름인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먼저 97년도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선은 강원도 과학문화를 일단 먼저 살펴보려면 강원도는 일단 넓은 지형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3%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밀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과학문화 향유 기회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원도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원도 특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강원도 과학문화 확산을 추진을 할 것이고, 이제 저희가 과학문화거점센터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문화 융합된 신규 콘텐츠 개발 등 지금 아래 써 있는 이런 활동들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과학문화 확산의 목표로는 전체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먼저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형성된 인식을 바탕으로
자발적 후원과 격려를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합리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균형 잡힌 과학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과학문화 활동을 또한 생산할 수도 있도록 그런 활동을 양성하는 데 이제 과학문화의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원도 인프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정부에서는 2020년에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을 통해서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내용 중에서는 이제 전략 3에서 지역의 과학기술 교육 및 문화 저변 확대라는 강원도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과 같이 그런 과학문화 확산에 대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는 지금 현재 전국 최다의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과학기술 그런 인프라 구성도 좀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이런 활발한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저희 강원도도 특화된 과학문화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학문화 인프라인데요.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은 여러 군데에 좀 많이 그 과학문화 인프라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춘천과 원주를 기반으로 하는 그 영서 지역, 그러니까 서쪽 내부 지역의 내륙 지역에 좀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동해안 쪽에 이제 강릉을 중심으로 좀 일부 인프라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제 접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중부 내륙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폐광 지역 등 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민들이 과학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문화 확산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이제 과학관 그리고 도내 과학관 현황인데요. 지금까지는 강원 지역에 국립과학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에 국립원주과학관이 생명의료 분야에 특화돼서 설립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내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도내 17개소의 이제 과학관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이제 지질 환경 관련된 분야의 그 과학관들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천문 분야 쪽으로 좀 특화된 과학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7개소 중에서 약 8개소, 9개소 정도, 그러니까 반 이상이 그 천문 지질 환경 쪽으로 지금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좀 오래된 과학관일수록 좀 천문이나 지질 쪽으로 좀 많이 특화가 된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강점으로 삼았던 분야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이 고루 과학 기술에 대한 그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수 확산 사례로서 좀 해외 사례들을 좀 몇 개 담아봤는데요. 먼저 프랑스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도 그 지방 분권을 좀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지방 분권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방 분권 추세와 더불어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과학기술 산업문화센터라는 것들이 이제 지역별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CCSTI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역 혁신 주체들 간의 그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 지역별로 과학문화 확산을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CCSTI 국가 헌장 등에서도 이제 6대 목표, 3대 주요 기능을 이제 기반으로 지금
확산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CCSTI처럼 전국에 있는 과학문화 거점 센터들이 이런 역할을 해서 지역의 그런 과학문화 확산을 주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스인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 인재 강국으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낮은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당 노벨상 수상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양질의 기초과학 인재 양성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인재 양성 시스템이 이제 초등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장기 인문계 김나지움을 들어간다거나 혹은 이런 김나지움을 들어가지 않는 일반 다른 학생들은 별도의 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서 다른 쪽으로 이제 그 선택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전문 대학을 이제 나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스위스 내에서는 그 일반 고소득 직종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균등한 그런 임금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인식 개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학기술의 인식을 다시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수 인재를 좀 양성하는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2023년 6월 11일부터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름뿐만 아니라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치 분권의 확대를 통해서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이제 지향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좀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저발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그런 비전을 통해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8개의 그 추진 목표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29개의 또 다른 세부 추진 과제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 시대에서 우리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역 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과학기술 문화 중심의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역 주도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거점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 이제 렛츠 강원 사이언스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브랜드 발굴 결과로서 강원이 써 있는 이 자리에는 좀 여러 가지 다른 뭐 바이오라든지 혹은 저희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문 혹은 지질 이렇게 특화된 분야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구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이를 이제 특별자치도와 연계를 해서 그런 자율성이나 특화성을 바탕으로 강원도만의 과학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서 강원과학문화 거점센터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과학문화 거점센터는 이제 과학기술 문화 활성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비전으로 해서 과학기술 체험과 교육의 다양화, 고도화 전문화를 위한 지역 플랫폼 구축 및 과학문화 확산 저변 확대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특별법을 다시 연계를 통해 가지고 바이오헬스, ICT 지질환경 등 우리가 이제 강점을 지니고 있던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이런 연계를 통해서 과학문화 콘텐츠의 그런 강점을 가진 콘텐츠를 다시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간 이제 3대 추진 전략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 성과들을 얻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1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연차 점검 결과 그 전체 10개 지역 과학문화 거점 센터 중에서 전국에서 이제 공동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인 2022년도에는 1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저희 센터장님이신 박상현 센터장님이 과학문화 확산 유공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저희 센터는 강원도 과학문화 역량 강화 기반 공고화 및 과학문화 육성 거버넌스 컨트롤 타워 역할 담당, 그리고 과학기술문화 교육 홍보 체험을 통한 보편적 과학문화 복지 실현 등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세부 과제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21년, 22년, 2,000년도에 이제 과학문화 확산 핫스팟 분석을 통해서 양구와 횡성같이 과학문화 확산이 이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인접한 양구 인재 이런 형태로 연계를 통해서 과학문화 확산을 다시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2023년에는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이 13개 세부 과제를 통해서 특별자치도시 대 현장 중심의 과학문화 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원도 교육청 설경진 장학사님 도착하셔서 잠시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빈께서는 스크린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 제1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2023년 제1차 강원도 과학문화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좌장이신 박상윤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협의회 2023년 이제 1차 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만난 이유가 그 강원도 과학문화 이제 확산과 관련해서 뭐 작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전문가들께서 와주셨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계속 연속성과 그리고 이제 특화성 때문에 계속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앞서서 우리 이제 그 이승우 박사님께서도 강연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강원도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게 6월 11일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는데 아까 이제 강연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례 사항들이 이제 강원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그 제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법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강원도 과학문화가 어떤 형태로 좀 더 이제 더 확산이 잘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참석해 주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일단 도는 제일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시는 순서가 제일 먼저 이제 한림대학교 고용훈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청의 설경진 장학사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주영 교수님 강원대학교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김용진 변호사님께서 그 미주국제법률사무소의 김용진 변호사님께 말씀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강원도 최동원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김동규 대표님 이런 순으로 일단은 말씀을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고용훈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AI나 데이터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단에서 연구도 그렇고 학생들 교육도 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원과학문화 거점센터 추진 성과 아까 10분 정도 그 발표하시는 내용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3년째 여기 협의회에서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21년도 처음 선정될 때 이후로 점점 그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있고 그 성과가 정말 5명의 인원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달성을 했는지 굉장히 이제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런 성과들이 있는 걸 보고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지역 과학문화 확산 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키워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지역 주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기부 정책에서 2023년 사업이 지역 주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2023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계획에서 8대 핵심 과제의 마지막 꼭지에 지역의 과학기술 디지털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과 함께 연구 개발 디지털 혁신 추진을 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역 주도라는 얘기를 갖다 많이 했었지만 2023년 들어서는 지역 주도의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대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발표가 됐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글로컬 30이라고 하는 40만이고 점점 줄어산을 통해서 사업을 갖다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은 지금 대학 입학 정원이 지금 거의 50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 대학 입학생은 지금 40만이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 대학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0.78명의 그 출생률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지역 대학의 위기는 굉장히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앙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본인들이 해결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하는 게 이제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글로컬 30이라는 사업을 이번에 이제 공지를 해서 지금 제안서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5페이지의 혁신 제안서를 써가지고 한 대학에 1,000억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업 중에서 유례 없이 엄청나게 과감한 그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대부분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역 주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중앙 정부가 하지 않고 지역이 이제 주도가 돼서 대학을 갖다 이제 혁신을 하고 대학은 이제 지자체하고 지역 산업체하고 함께 해가지고 담대한 혁신을 갖다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도라는 이 개념을 이 과학문화 이 거점센터에서도 이게 지속적인 상황으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 주도에 대한 이런 관심을 좀 가지고 기존에 이제 해왔던 거에 더해서 조금 더 이제 혁신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영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교육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지역으로 조금 더 이제 특화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혁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 교육청의 그 설경진 장학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강원도 교육청에 있는 이 담당자분들이 아마 굉장히 자주 바뀌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담당자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인가? 그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은 과연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담당자분들끼리 좀 이렇게 전전임까지 담당자들 간의 연계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2년 전의 정책과 지금의 정책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내용을 연계해봤는데 제가 이거 약간 상관없는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려면 저희 학생들이 이제 과학 문화를 이렇게 접해감으로 해서 과연 제일 먼저 처음 접하는 과학과 관련된 현상이 무엇인가, 과학 기관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요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실험실일 것이고, 그리고 그 실험실을 중심으로 이제 벗어나게 되면 학교 밖의 어떠한 과학 행사의 중심일 거란 말이죠. 그 행사의 중심을 넘어간다면 결국은 그 행사를 누가 이끌어가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은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과학관에 있는 관장님부터 그리고 지역에 있는 뭐 어머니회, 결국은 저희가 이제 과학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방법을 최근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기관과의 연계성이 1번이다라는 내부적인 이 저희 전임, 그리고 현재의 담당 장학사들이 고민한 결과가 나타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촘촘하게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 안에서의 실험실에서의 그 학생
과학 문화라든가 과학 수업에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들과 협의할 부분이겠지만 그 학교를 벗어나서 학생들이 과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무엇이 좋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거점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뭐 스타브리치 센터와 비슷한 것처럼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수리과학 체험관이라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동해분원까지 다 개원을 해서 춘천, 원주, 동해 이렇게 세 개의 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과학을 체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학교 내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내부적으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다양한 기관과 특히 왜 주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더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좀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이 아니라면, 춘천, 원주, 동해 지역이 아니라면 결국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사업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찾아가는 과학체험마당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도 토요과학체험마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아마 저희가 이제 연계성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그러니까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박탈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협의체를 좀 더 광범위하게 만들어서 가능하면 다양한 지역에, 그리고 가능하면 충분한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과학 문화를 협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했으면 합니다. 예, 우리 그 강원도 교육청의 설경진 장학사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 일단은 그 과학 문화를 처음 접하는 부분이 이제 교내랑 교외가 나눠지는데, 이제 수리과학 체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교육청이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뭐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운영할 때 학생들을 모집하거나 그러는 게 사실은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청이나 이제 뭐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이제 분들이 이제 우리 사업이랑 좀 연계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을 모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협의회를 할 때마다 계속 이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바로 전에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할 때는 전임자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장소라든지 학생들을 같이 이제 모집하는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말씀을 주신 대로 좀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저희나 아니면 강원도에서 그런 이제 요청을 좀 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같이 좀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오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강원대학교 이주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저한테 요청을 주신 내용이 이제 지역 과학문화 주체 발굴, 그다음에 활동 지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찾아봤어요. 과학문화가 정말 뭘까 찾아보니까 아까 이제 앞에 교육을 해주셨지만 과학이 보편적 가치를 향유되는 것, 그다음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화된 것, 그다음에 과학 문화가 이제 콘텐츠가 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과학 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과학 접근 기회를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과학 문화 경험을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뭐 도민의 수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주체 발굴이 굉장히 어렵다. 작년에 제가 이제 관련한 심사 같은 걸 봤을 때도 참여율이 굉장히 좀 낮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세종시 사례를 한번 보니까 세종시는 투 트랙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역에 소재에 있는 단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기관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에게 문을 열어서 이제 창의적 과학 활동 지원을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 주체는 강원도민과 그다음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 단체들일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효과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결국 중고등학교에 있는 과학 동아리를 이제 우수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혹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강원 온라인 마케터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 마케터를 선발을 해서 양성하고 도내 소상공인들 온라인 팔로 확대 해주는 걸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뭐 SNS 마케팅을 하는 그런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 센터에서도 이 강원도에 소재해 있는 여러 가지 과학 문화 관련된 기관들, 뭐 홍천의 생명건강과학관도 있을 거고, 영월의 천문대, 그다음에 강원도에 많이 있는 수목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블로그나 뭐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은 블로그나 SNS,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제 홍보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거나 혹은 뭐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팀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것 중에 우수 사례로 프랑스가 있었는데, 여기 CCSTI 이 키워드 그 센터의 이름 중에서 지금 우리 강원과학문화센터에 없는 키워드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까 제가 봤더니 없는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산업인데요. 그 아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CCSTI 마지막 I가 이제 영어로 따지면 인더스트리, 산업인데, 우리는 이제 과학 문화만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첨단을 계속 얘기하면서 산업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역점 산업이 수소, 이 모빌리티, 그다음에 최근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분야를 이제 역점 산업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또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영상 홍보 성과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가장 많이 참여를 독려하고 효과가 큰 연령층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홍보 효과가 아마 제일 좋은 것도 제 생각에는 미취학 아동이나 혹은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일 많이 찾아보는 게 주말에 아이랑 갈 곳이거든요. 그럼 춘천하면은 사실 애니메이션 박물관, 그다음에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도서관 이런 곳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곳들에서도 뭐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가면은 로봇 아니면 드론들이 이제 연극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과학, 문화를 이제 융합한 그런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산업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주체 발굴이나 활동 지원 관련해서 좀 더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알리고 홍보할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제 그 과학 문화에 어떤 접근하는 그 방법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시민을 통한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뭐 중고등학교 과학 동아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한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사례와 이제 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뭐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준비해가지고 올해 운영하는데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미주국제법률사무소의 김용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이제 시행되게 되는데, 사실 그 법률 내용을 보면은 거의 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가 특별해서 어떤 법이 제정되었다기보다는
특별해지기 위해서 일단 특별자치도법을 제정을 했는데 뭘 특별하게 할 것이냐, 중앙의 권한을 강원도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것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중앙정부와 논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특별자치도를 한번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 추세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 무엇을 특별하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발굴해야 되는 이제 과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연구 개발을 위한 원격 의료 연구 개발을 이제 해왔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국에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일반인에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상 진료가 가능하고 약품 배달이 가능한 이런 원격 의료가 잠시나마 이제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상용화에 성공을 했는데 규제자의 특구에 대한 기간은 이제 만료가 돼가고 있고, 코로나가 또 종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원칙으로 돌아가서 의료법 34조에 의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원격 의료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사실 강원도도 이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규제자의 특구는 기간이 끝나면은 기술이 상용화된 것을 점검을 하고 확인해서 입법화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원격 의료를 전면 허용하자라는 입장은 지금 화상 통화 기술이나 배달 앱이나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고 5G에서 6G로 넘어가는 마당에 당장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안 하는 것이냐, 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내지는 강원도의 경우에는 국토 면적이 16.8%, 그다음에 그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벼고지가 대부분인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강원도와 같은 벼고지에는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이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오진의 경우 누가 책임질 거냐, 그 다음에 영화에서 보면은 왜 치킨 시켜가지고 스프만 빼고 치킨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 배달의 경우에도 그런 오남용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우려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3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혁명이 발생하면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열렸거든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근데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혁명이란 말이죠. 배달앱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상담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로스쿨처럼 변호사를 많이 뽑을 것 같으면 그렇게 먹고 살게끔 광고도 허용하게 하고 플랫폼도 이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기존 생태를 문란하게 하니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의료인들의 경우에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협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그 중에서 이제 절충안인데요. 초지는 반드시 대면 진료를 하되 두 번째 재진부터는 좀 허용하면은 오남용의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내지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부작용이 없는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좀 적지 않겠냐. 그런 질환에 한해서 좀 국한을 해서 좀 해보자. 이런 논의가 있고, 아무튼 찬성론자, 반대론자 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런 논의는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기껏 규제자의 특구를 통해서 개발한 원격 의료 기술이 사장이 되고 기업들이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어차피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 의료법 개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연구개발은 강원도에서 계속 하게끔 예외를 만들어주면 정말 우리 강원도가 좀 특별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원격 의료와 같은 소재를 우리가 좀 많이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명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뭐 정밀의료 규제의 특구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특구가 강원도가 최근에 4년 동안 이제 하고 있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특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이게 만료 4년 기간 동안 하고 이제 만료가 되는 그런 이제 특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료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강원특별법을 구성하는 이제 그 특례 발굴에서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첨단 디지산업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인프라들을 좀 이렇게 계속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법적인 문제보다도 제일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원주 의료기기 단지에 있는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제일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다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료가 돼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특구가 되기 전이랑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안에 들어가 있는 특례 사항에서도 이제 첨단 디지 산업 안에 그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이라는 그런 이제 특례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뭐 법사위라든지 이제 그런 데에다가 내밀었을 때 이제 설득력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차선위에 속해 있는 그런 특례가 지금 특례로 분류가 돼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마 계속 준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제의 특구가 이제 우리 그 이제 과학문화와 이제 연관성을 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 이제 원격 의료로 좀 보시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좀 많고, 그간에 이제 센터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도에 계시는 이제 노인분들이나 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실습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해 왔었는데, 올해도 이제 워낙 저희 이제 도에서도 발주 기관이 바이오헬스과인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올해도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잘 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강원도 자연생태과의 최도원 박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강원도 자연생태과의 최도원입니다. 일단 아까 그 한림대학교 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2021년, 22년 과학거점센터에서 이루어졌던 성과에 대해서 센터장님을 포함한 여기에 계신 센터 구성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뭐 저희가 강원도에서 가장 그 다른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화를 하고 있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것들을 일반 사람들이나 지역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도 개인 회사에 뭐 다녀봐서 알겠지만 회사들은 그 자기들의 조그만 그 투자를 통해서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들이 회사들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강원도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그러면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강원도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승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상당히 적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뭐냐면 적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넓은 면적에 훨씬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 저희가 조그만 투입비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터부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 올해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것들이 대부분 산업화에 가는 전 단계, 그다음에 원격 진료, 상당히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강원도가 나가야 할 방향이지만요. 저는 지금 현재 뭐 2021년, 21년도에 22년도에 운영을 했던 지역특화 과학문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강원도의 뛰어난 자연 경관을 지역 아이들이 잘 느끼고 이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학생, 그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에 있는 교사들을 만났을 때에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이게 이렇게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얘기를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디지털을 가지고 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G에서 6G로 가고 있는 그 첨단 과학 그런 그 매체도 필요하고 그런 메소드도 필요하지만, 사실 저는 강원도에서 아날로그적인 이런 그 직접 체험을 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제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강원도 교육청에 바라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지금 2년 3년째의 지역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교육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대상 수혜를 받고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 초임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교사들이 나중에 1, 2년 뒤에는 그 아이들을 이 프로그램에 직접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 링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교사 연수나 초임 교사 연수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을 좀 이 프로그램과 연계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장 학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내는 교사들이 어느 정도 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의 연계 프로그램들은 교사들로서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들은 지금 과학문화거점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연계를 해마다 정기 프로그램 같이 연계를 좀 시켜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강원도의 최도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워낙 분야 또 지질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강원도에 이제 국가지질공원이나 뭐 세계지질공원 담당자이기도 하신데요.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강점을 잘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해서 과학문화에 접목을 시켜서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가 산림 비중이 80%입니다. 80%.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눈 떠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아이들은 산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볼 텐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소중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제 지역의 정체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확립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거에서 이제 과학 문화를 같이 이제 좀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 자원에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를 같이 제고시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청과도 이제 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이제 사업을 제안을 좀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검토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창의재단에서는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지구과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한 프로그램이랑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이제 의견을 좀 계속 저희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계속 논의를 해서 우리 쪽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특화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다시 해가지고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봄내 미디어 협동조합의 김동규 대표님께서, 사실 김동규 대표님은 저희 그 홍보위원장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위원장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만 위원장이 아니고. 네, 이거 방송 나가죠. 죄송합니다. 어제 신사우동 쪽에 이렇게 오다가 아마도 사설 과학 교습소 뭐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한 4학년, 3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이가 그 학원에서 뭐 책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넌 여기 엄마가 등 떠밀어서 왔니? 네가 좋아서 왔니? 그랬더니 좋아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교육이 5시 20분인가부터인데 한 30분 전부터 와서 책 읽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그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있다고. 그래 거기 사설 교습소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원래는 바이오 제약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런 일을 해야겠다 하고 그런 과학 교습소 이런 걸 차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잠깐 들으니까 아이들이 정말 관심 있어서 이렇게 뭐 실험 같은 활동을 하고 끝나면 집에 잘 안 가고 남아서 또 책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런 아이들이 우리의 과학, 그 강원과학, 미래과학 자상의 수상자도 되고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현장이 거기뿐만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 곳곳에 숨어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 그리고 그 참여하는 학생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른바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 시작을 말하자면 쭉 해온 지 3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회상을 좀 해보면 과학문화가 무엇인지도 잘 개념이 잡히지 않던 시기부터 과학문화 거점센터에서 조금씩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과학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 과학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과학문화 거점센터 유튜브 채널과 강원 미래과학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어떤 기반은 좀 만들었다, 틀은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올해 3년 차에 더욱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류의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더욱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보면 그 민사고 학생들이 강원과학 퀴즈 원정대 아까 잠깐 성과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횡성시장에 가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과학 퀴즈를 내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 콘텐츠로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작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아주 단기적이고 일회 이벤트적인 그런 활동이긴 하지만 이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서 꾸준히 반복 노출되면 이것이 또 가져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강원과학고등학교도 있으니까 거기 학생들 그리고 그 강원 고등학교나 그런 학교에 있는 과학 동아리 학생들도 그런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올해 3년 차에는 우리 아까 수소산업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횡성의 이모빌리티나 수소산업이나 또 그 원주의 의료기기 밸리 이런 곳곳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노출될 수 있게 하는 노력들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특별자치도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슬로건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인데요. 최도남 박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바이오 이런 쪽도 있기도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강원도의 산림자원 저쪽 고성에서는 또 해양 자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자치도의 슬로건에 맞게 미래산업을 우리가 뭐 메타버스나 AI 이런 것들만 떠올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우리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하시는 분들을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많이 좀 부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 목표도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근래에 IBS 그 기초과학연구원과 광원과학문화거점센터가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포럼을 좀 특별한 곳에서 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선에 기초과학원에서 하는 그 예밀랩이 있는데 그 지하 1000m 지하 실험 공간에서 포럼을 여는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가 자유로우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과학문화 자산 혹은 컨텐츠일 수 있는데 이 정선 예밀랩 말고도 다른 곳에 좀 있을 겁니다. 현장으로서는 뭐 최도남 박사님 지질 연구하시는 그런 현장으로서도 어떤 곳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강릉산업진흥원이나 뭐 키스트 강릉 키스트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실험실들이 곳곳이 다 강원의 과학문화 자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 동아리나 혹은 그 과학에 관심 있는 그 학생들 또는 학부형들 이런 분들을 이제 코로나도 해소가 되었으니까 그 말하자면 이제 그 투어 비슷하게 이를테면 성지순례 하듯이 광원과학문화거점센터에서 인증한 강원도의 과학문화 자산 뭐 순례지 뭐 이런 식으로 한 10개, 18개, 18개시군에 하나씩 정도에서 그걸 다 투어하듯 순례하듯 하면 어떤 뭐 인증도 해주고 상품도 주고 이런 참여 방식을 통해서 그런 과학문화 콘텐츠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그 발굴도 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강릉 아르테 뮤지엄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이제 3년 차, 2년 차에 벌써 잘했다고 공동 1위까지 하셨는데 3년 차, 4년 차, 5년 차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때는 공동 1위가 아니라 단독 1위를 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규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그 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이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이제 그 도내에 있는 다른 이제 고등학교들도 같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홍보 방안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학문화 자산들을 활용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IBS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한 4월 13일 날 저희랑 이제 IBS랑 이제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협력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하다가
문화의 달인 10월달에 저희가 이제 포럼을 개최하게 되는데 정선 예미산 지하 1000m에 있는 IBS 예미랩에서 저희가 포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완전 암흑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과학적인 부분들을 잘 이제 포장을 해서 아마 이제 뭐 블랙이라는 컨셉의 그런 뭐 토크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미랩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아르테미지움 같은 경우라든지 뭐 키스트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런 자산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도 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처럼 이제 그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강원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뭐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도 뭐 아리떼 뮤지엄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뭐 기업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는 부분들도 아까 산업 말씀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기업에 가서 이제 이런 거 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더존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우리 협의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확대해 가지고 강원도 자산을 조금 더 이제 가치 제고하는 방법들을 널리 알리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그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음은 이제 도에서 우리 그 정경민 주무관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도가 이제 그 과학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이제 정책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바이오헬스과 정경민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지역과학 문화 역량 강화 사업의 의미가 저는 이제 그 과학 문화의 취약한 지역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도는 이제 땅이 크고 지역들이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과학 문화에 취약한 지역들이 이제 특성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제 저희 도와 과학문화 거점센터가 이제 많이 노력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선 예미랩에서 이제 포럼을 개최하신다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포럼들이나 이제 과학 문화를 이제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도에 이제 1회 추경이 있어갖고 거의 이제 올해 9월에 있을 이제 과학문화 대축전 이제 예산이 또 통과됐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과학문화 거점센터랑 같이 잘 협의해서 이제 도민들이 이제 많이 과학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뭐 도에서도 사실 이제 발주 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시려고 말씀을 잘 이제 뭐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사실 이제 강원도가 원래는 이제 이 과학문화 거점센터가 전국에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도랑 가장 밀접하게 잘 하고 있는 센터가 저희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열정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공동 1등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니까 보도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단독 1등입니다. 네, 근데 이제 두 팀을 뽑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유가 사실은 도에서 이제 협조를 잘 해주시고 그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도도 그렇고 그리고 교육청도 그렇고 같이 좀 오늘 오신 분들 전문가분들도 그렇고요. 같이 좀 협력해가지고 강원도 사실 이제 그 산림이 80%인데 거기 사는 분들이 이런 거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루고루 좀 향유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저희도 이제 센터 차원에서 좀 더 이제 그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계속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자산을 좀 이렇게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우리 그 전문가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일단은 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간에 이제 그 협력하는 부분들이나 홍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재고 방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좀 해가지고 도랑 논의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앞으로도 정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 중에서 추가 의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리고 제 담당조로서 기관과 연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있는 과학기관의 문제점일 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있는 기관들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기관들의 문제점이 바로 기관의 폐쇄성이거든요. 예, 기관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문화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가 2023년도 과학교육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학교에 배포하고 그리고 실제 실행함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역시 강원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마 각종 기관들이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계획 자체가 공유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라고 이제 판단해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다시 이게 발전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관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있으나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보통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 12월 예, 물론 정확히 말하면 6, 7월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산 신청을 저희는 8월 달에 하니까 그래서 한 7, 8월쯤에 한번 가능한 기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실행 기관이죠. 뭐 아마 도청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아마 강원도 교육청일 것 같아요. 예, 실행 기관 같은 경우는 뭐 도 예산이건 저희 예산이건 활용해서 어쨌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하는 그래서 이 관련 기관 내에서 혹시라도 추가를 하거나 이거를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예, 계획 단계에서부터 왜냐면 일단 계획이 나와버리면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이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약간 부연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 작년에 이제 강원도 지방과학기술진흥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과학문화 확산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또 이제 같이 연동을 시켜서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저희랑 먼저 그 강원도랑 셋이 만나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같이 좀 한번 이제 코릴레이션 찾는 부분들 그거를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다른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예민의 포럼 때 저희들 갑니까? 네, 뭐 가셔야죠. 네. 근데 거기가 정선이라서 일단은 제가 오늘 협의회 때 오신 분들은 다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저는 지금 1000m 한 3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아우 좋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말씀 다 이제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그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 그 1차 협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취합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마이크를 우리 사회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강원도 과학문화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견 주신 위원님들의 의미 있는 말씀을 잘 반영하여 저희 센터가 강원 특별자치도시대 미래과학기술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제1차 과학문화협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시는 길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